데이터 프레임에 그룹 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룹 바이를 먼저 원 컬럼, 한 열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은 완전 똑같고요. 여기서 성별에 대해서 진행해 볼 건데, 자, 성별은 당연히 이런 부분일 텐데요. 여기를 그룹 바이라고 이렇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 그룹 바이 한 것을 리스트를 해서 그거 그 다음에 그 그룹 바이 한 것에 대해서 그 안에서 키와 gp라는 것을 한번 돌아가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룹 바이를 딱 했을 때의 결과는 다음과 같죠. 이렇게 남자 부분만 쭉 모아졌고요. 이렇게 여자 부분만 따로 모아져서, 자, 남자 콤마 하고 뒤에 보면 쭉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져 있고, 여기도 성별 부분이 여자라고, 네, 조금 더 옆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딱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키가 무엇인가 하고 포문을 아까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키가 남자였고, 이렇게 다음으로 키가 여자였고, 이런 것이 프린트가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gp라고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이게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 데이터 안에서 이번에는 학년별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룹 바이 학년이에요. 학년이에요. 그러면 키와 gp 부분을 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키가 나오고 그 gp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키 1, 2, 3, 4학년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gp가 각각의 데이터가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gp라는 것은 그룹 할 때 g부터 p가 각각 발췌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gp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A입니다. 자, 이거는 매뉴얼에 원래 있는 겁니다. 애니멀이 이렇게 선언되어 있어요. 펠컨부터 패럿까지. 그리고 맥스 스피드가 다음같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딕셔너리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룹 바이를 애니멀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애니멀 단위로 묶어 주십시오 라고 되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이렇게 묶이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펠콘 평균, 패럿 평균이 이렇게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두 컬럼씩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성별, 학년이다.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앞서서 했던 것처럼 남자 그리고 여자가 있게 되고, 그 다음 또 학년들이 존재하게 될 텐데, 이것을 쭉 돌아가면서 함께 진행해 보는 거고요. 보면은 기존이 먼저 성별이었기 때문에 그 성별에 따라서 먼저 진행이 되고, 여기서 1학년이었던 것이 결과가 나오게 됐죠. 한번 원래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남자이면서 1학년이었던 김여덟이 여기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이면서 2학년이었던 부분들만 발췌가 되고요. 다음으로 남자이면서 3학년,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그 해당 컬럼 정보를 모아서 그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get 언더바 그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앞에까지 데이터 가져오는 것은 똑같고요. 학년 부분을 그룹 바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 2, 3, 4학년 이렇게 모였겠죠. 그럼 여기서 get 그룹을 하는데 1을 가져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서 이 학년이라는 것이 1, 2, 3, 4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중에서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대입해서 가져오게 한 것이니까 1학년만 가져온 것입니다. 성별과 학년에 대해서 또 해봤었잖아요. 그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
쭉 모았을 텐데 이때 남자이면서 콤마 3 형태의 튜플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3학년 그리고 남자 부분만 이제 발췌가 돼서 화면에 나오도록 만든 겁니다. 요 앞에 이렇게 나온 이 결과 안에서 추가로 get그룹을 통해서 지정함으로써 요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중에 이만큼의 발췌가 온다 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와닿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이렇게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그것에 어떤 컬럼을 셀렉트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 그룹 바이를 성별로 해줄게요. 그럼 남자, 여자로 나눠질 텐데 그 다음에 여기서 중간 점수만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갖고 있던 데이터에서 남성, 여성 나눠졌을 텐데 이 중에 중간 정보만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갖고 나면은 결국에는 이런 하나의 컬럼이 되는 거고 그것은 시리즈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번에도 가져보게 되는데 그룹 바이를 이제 두 개의 컬럼을 이용해서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한 번 더 중간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번 성별과 학년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될 거고 요 남자를 기준으로 쓰는 세 가지가 나올 것이고 또 여자도 나눠지겠죠. 그렇게 가져올 때 그래서 중간 정보를 가져온다. 다음으로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어플라이 함수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어플라이가 뭐였나요? 우리가 이제 앞에 정의 내렸던 함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라이브러리 제공하고 있는 내장 함수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데이터로부터 성별 정보를 이용해서 그룹 바이를 하고 그 중에 중간 값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이것에 대해서 np.sum 더하기를 어플라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결과가 각각의 성별에 대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남자,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원 컬럼의 그 개념을 조금 더 이해시키려고 매뉴얼에 있는 그 펠컨 이런 부분을 예전에 보여드렸었는데 그 부분과 동일한 방식의 지금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나온 결과를 점하고 to underbar frame 이렇게 실행을 해버리면 아래와 같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다음에 성별과 학년으로 지금 먼저 그룹을 했고요. 그래서 중간 점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똑같이 np.sum을 진행했고요. 그것을 apply로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 이걸 프레임으로 만들면 이 각각의 점수들이 이런 형태의 프레임으로 형성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인덱스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네임되어 있는 인덱스가 있는데 이거를 남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두 가지가 다 인식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걸 고려해서 이 각각의 로우를 이제 기본 인덱스로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 reset underbar index라는 것을 수행해주게 되면 이렇게 아예 새로운 이 디폴트 인덱스가 인티저 형태로 붙게 됩니다. 우리가 인티저 로케이션 할 때의 그 i가 여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agg라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np.sum해서 apply 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어요. 학년에 대해서요.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쭉 나눠지는 결과가 있었을 텐데 여기서 np.sum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오게 되죠. 1학년에 대해서 그리고 2학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보는 1학년은 여자 남자가 있었고 2학년 같은 경우는 남자 3명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눈에 잘 보이게 되는 이유가 이 앞에 헤드를 통해서 5개의 정보만 갖고 와서 그런 겁니다. 전체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갖고 온 정보에 대해서 B로 넘어가는 걸 한번 같이 따라가 볼게요.
자, 중간, 기말, 출석, 과제 정보만 일로 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앞서서 그룹을 이렇게 졌을 때 학년으로 했지만 여기 이 부분이 동시에 진행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룹을 학년으로 했을 뿐이지 다른 정보까지 제거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중복된 정보들이 막 그렇게 진행된 것들을 지금 함께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죠. 이렇게 참 이해하기 힘든 정보들이 계속 누적되어 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AGG를 통해서 이 부분이 지금 바뀌었다는 것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 성별과 학년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mp.sum을 했을 때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성별과 학년에 대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이 막 이렇게 누적이 되죠. 그래서 AGG 해주면 이렇게 중첩된 부분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원했던 필수 정보들만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 또 우리가 이런 인덱스를 따로따로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리셋 인덱스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리셋 인덱스를 보여드렸는데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set 언더바 인덱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선언해 놓고 여기에 인덱스를 설정할 때에 set 언더바 인덱스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로우에서 우리가 각각 로우에 대한 그 인덱스를 줘야 될 텐데 그 로우 인덱스를 뭘로 하느냐 그걸 결정할 때 바로 이런 식으로 이름이다 라고 지정을 하면은 이렇게 이름이 전체가 각각이 이 로우 인덱스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이것을 원래대로 인티저 인덱스로 바꾸고 싶을 때는 reset 언더바 인덱스를 통해서 돌려낼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실습 2입니다. 1번 성별의 그리고 중간 점수 최대값은 무엇인가, 각각 성별로 보자는 거죠. 그리고 2번은 학년별로 중간고사 점수가 28 이상인 학생 수는, 3번 학년별로 중간고사 점수가 28 이상의 과제 점수 평균은, 중간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그 해당 사람의 과제 점수를 보는 것이라는 것. 자, 각각 그러니까 보고 싶은 대상과 그 보고 싶은 조건이 다르다는 거. 조건은 이것이고 보고 싶은 대상은 이것이라는 거 나눠서 보시고요. 4번 기말고사 평균이 가장 높은 성별 학년은 어떻게 되는가를 각각 그룹으로 묶어서 보면 되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프레임 와이즈로 오퍼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시리즈 형태로 쭉 오퍼레이션 해봤는데 이번엔 데이터 프레임 와이즈로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리즈하고 시리즈 진행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각각의 막 그런 다양한 작업들을 했었는데 뭐 애드를 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이런 거 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프레임 하나를 이렇게 A, B, C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각각의 데이터를 1, 2, 3, 4, 5, 6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이렇게 직접 구현해보면 A, B, C 컬럼을 갖고 있는 각각의 인덱스, 로우 인덱스가 A1부터 A3까지인 것과 A1, 2, A4인 것,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시리즈를 뽑아내기 위해 A라고 불러오고 df1에서 A를 불러오고 df2에서 B를 불러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고 나면은 이렇게 각각의 한 컬럼만 나오게 됐죠. 그리고 이거를 같은 df1 안에서 A 컬럼과 B 컬럼을 더해주게 되면은 이 두 가지를 더하게 되는 거니까 결과가 A로 잘 나오게 되는데, 근데 df1과 df2의 B를 가져와서 덧셈을 하면 자 NAN이 나오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이 로우 인덱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A3와 A4가 서로 다른 것인데요. 다음으로 df1의 A 컬럼으로부터 df2 B의 애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 B에서 결정됐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D를 가보면 A에다가 B를 똑같이 애들 하는데 이번에는 value를 0으로 채워줍니다. 무엇을 채워주냐면 비워진 부분에 원하는 값을 넣는 것인데 그냥 이번엔 한번 0으로 넣어본 거예요. 어쨌든 애들을 할 때는 0을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0을 넣었을 때 그러면 원래 값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래 갖고 있었던 값들이 3과 6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df1의 a 여기에다가 dfp 이거를 진행하는데 여기다 0을 넣었기 때문에 아마도 0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무한으로 되죠. 그래서 A3 부분에서 인피니티가 됐고, 자 반대로 분자 부분이 0이었다면 그냥 0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사칙 연산을 이렇게 그냥 기호를 넣는 게 아니라 각각의 함수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리즈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df1, df2를 그냥 그대로 한번 활용해 볼게요. df1, df2를 지금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이제 곱하기를 해줘요. 그러면 앞서 했던 것과 같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여기는 C 컬럼만 있고 D가 없죠. 여기는 D만 있고 C가 없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각각 엘리먼트 와이즈, 각각의 이 원소별로 이렇게 계산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요 앞에 A, B는 잘 돼서 거의 제곱이죠. 제곱 상황이 되었는데 다른 데는 값들이 서로 NaN이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df1.multi 할 때 그 멀이죠. multiply 할 때 mul인데 multf 해도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서 이렇게 연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케이스를 대응할 수 없는 거가 문제였는데 fill value를 통해서 대응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0을 넣어가지고 multiply 하게 되면은 적어도 NA는 아니고 0이라는 값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이렇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는 데이터 프레임, 하나는 시리즈면 어떻게 될까요? 즉 df1으로 선언을 했었어요. 근데 df1에서 A 컬럼만 가져와서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의 연산은 어떻게 되는가? add 한번 해볼게요. add 해보고 방향은 x 0방향으로 해봅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되나요? 자 다음과 같이 아예 진행이 못 됐어요. 진행이 못 됐고 그 안에서 이제 컬럼 네임들이 A, B, C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A, B, C가 여기 있고 요 각각이 컬럼 네임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렇게 컬럼 네임을 끼워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순서는 아마도 A에다가 그 뭔가 붙였기 때문에 A 뒤에 지금 껴 들어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 .add라고 하는 함수에서는 그 예외적인 것을 고려해서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요 df1a에다가 x 0방향이라고 지정을 해주게 되면 요것들이 각각 요 콜럼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마치 브로드캐스팅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이 돼서 2, 4, 6으로 덜셈이 된 거죠. 다음 컬럼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으로 디비전, 나눗셈을 해볼게요.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겠죠. 그래서 1, 2, 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1이 되고 두 번째 거 나누면 5는 2.5가 되고 이런 식의 연산이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네, 지금까지 학습 내용에 기반해서 실습 3을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자, with 테이블 할 때에 인덱스 콜을 이름으로 지정해 주는 것은 잊지 마시고요. 다음과 같이 1번부터 6번까지를 한번 진행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